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전세 사기 방지 방안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일부 내용이 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주로 깡통 전세를 많이 일컫죠. 이 깡통 전세는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 혹은 단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더 많이 생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인터넷에서 쉽게 시세를 조회할 수 있지만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집을 알아보러 갔었을 때 보증금이 이게 시세보다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보니까 거의 매매 시세와 동일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높은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함께 근저당이 잡히는 이 순번 때문에 가끔씩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과 국세청에서 발표된 내용,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왜 깡통 전세가 생기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림 부동산 TV.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2021년 9월 1일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방안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좋은 내용들도 많이 보입니다. 일단 안심 전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축 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자, 이런 정보 자체가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서 23년 1월 달에 배포하겠다. 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조회를 해서 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 정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세가 또는 매매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세 정보를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세 정보를, 빌라의 시세 정보를 파악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악성 임대인 명단,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자,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자, 이런 부분들은 보통 계약할 때 저희 공인중개사 분들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죠. 이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23년 1월, 저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권리관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등 진행됐을 때 우선 변제되는 권리관계, 특히 이제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자, 이런 부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체납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선순위 보증금이 높다. 자,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게 이제 권리 분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임대인 협조 없이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이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자, 그랬죠. 그래서
계약 전. 그렇죠. 우리가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또 계약을 해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의무한다는 거죠. 22년 주임법 개정안을 발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주택임대차보법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의를 한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의된 내용이 통과가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그건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 요청 권한, 자,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서 반영하겠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계약서에 반영하는 거는 사실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한 후에도 임차 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전입신고를 할 때 보니까 생각지 않은 미납세금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임차인분들께서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권리분석.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임차인 대항력 보강이 2번이 중요한데요. 자, 현황.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점을 약용을 해서 임대차 계약 직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서 보증금을 편취. 자,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자, 보시면 계약을 하면서 보통 확정일자를 받으시잖아요.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권리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확정일자도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뭐 6월달에 했든 5월달에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입신고가 언제 됐느냐 이 부분인데요. 전입신고를 1시에 했죠. 그러면 1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2길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2길이라는 게 다음 날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7월 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잡았다. 자, 그러면 당일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근저당을 잡던 매도를 해서 등기 이전이 됐던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하는 날 갑자기 근저당이 잡혀버리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전입신고하면서 바로 당일날 효력을 발생시키게 하면 되지 않겠냐.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문제가 되겠죠. 실제 임차인이 아닌 가상의 임차인이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면 은행은 일단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금이 나가겠죠. 그러면 후순위를 밀리기 때문에 또 은행들은 안심하고 이 대출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이런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개선을, 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개선이라는 부분,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정말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관련된 내용, 자, 담보권 설정 가능 시점 등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고, 보통 계약을 할 때 이 부분 대부분 다 특약에 넣습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현재 근저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근저당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보통 특약에 넣거든요. 자,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에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물론 이런 특약을 넣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드림 부동산 TV. 자,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9월 28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자, 이런 타이틀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인데요. 계약 단계에서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현재는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자체장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분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의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앞에 본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앞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미납조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일부터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큰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내용,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권리 분석할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 적용. 자, 어려운 용어 나왔죠. 당해세.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 현행을 보겠습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의미하죠.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 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공매 시에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그러니까 당해세가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 임대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이 된다. 당해세의 우선 변제권만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기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앞의 내용을 보기 쉽게 만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분 총액, 자, 경매나 공매의 경우죠. 자, 배분 총액을 어떤 순서로 변제할지, 이 부분을 적용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만약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서 내 보증금이 있는데 앞에 1순위로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배분 후에 내 보증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당해세가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당해세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도 이 당해세는 제일 먼저 배분 순서가 됩니다. 이 당해세를 먼저 배분받고 저당권 배분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내 보증금을 배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계산한 방식은 정말 생각지 않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주택 임차보증금 이 네모 칸이 이만큼인데 줄어들죠.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 앞에 또 주택 임차보증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두 개를 합치면 요 크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원래 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세가 있으면 저당권보다 당해세가 앞서는데 이 당해세만큼 주택 임차 보증금으로 배분 순서를 분배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당해세를 원래는 먼저 받지만 나중에 받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전세 보증금을 보존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계약하기 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